우선 제 발표 타이틀을 살짝 수정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Hierarchically Nanopores Generalized Directed by a Surfactant Equipped with Generalized SDA and Their Catalytic Applications라고 그 발표 내용에 좀 더 적합하게 타이틀을 수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제 발표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그 지올라이트 SDA, 지올라이트의 마이크로포어 스트럭처를 제너레이션하는 그러한 유기 분자를 도입시킨 그 서펙턴트를 이용한 Hierarchically Nanopores Generalized의 합성과 이것들의 그 간단한 촉매 응용성에 대해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올라이트란 많이들 아시다시피 그 크리스탈라인한 마이크로포러스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미네랄로서 그 포어가 대략 앞에서 앞에 변사분께서 말씀하셨듯이 포어가 대략 0에서 2나노미터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작은 분자 영역의 크기를 갖는 마이크로포어가 무수히 많이 풀려져 있는 대표적인 다공성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올라이트는 마이크로포어의 사이즈나 쉐입 또는 커넥티비티에 따라 대략 200가지가 넘게 보고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올라이트 골격이 실리콘과 알루미늄이 옥시전에 의해서 코발트 본딩을 이루고 이것들이 텐트럴 해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올라이트 서키스에는 네거티브 차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 차직을 컴펜세이션하기 위해서 캔타이온을 필요로 하고 그 캔타이온이 프로톤의 경우에 스트롱한 굉장히 강한 애시드 카탈리스트로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래티늄이나 또는 카탈리티컬리 액티브한 나노 파티클들을 이렇게 마이크로포어 안에 담지시켜서 쓰일 수 있는 카탈리스트 서포트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여기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산업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솔리드 카탈리스트 중에서 제올라이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41%나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올라이트의 성능이나 효율을 극대화시키려는 연구가 지금까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제올라이트의 성능을 어떻게 증가시켰는지에 대해서 합성학적으로 접근한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올라이트의 한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마이크로포어로만 굉장히 작은 구멍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합성하는 그 제올라이트 결정들은 마이크로포어가 한 결정축으로 대략 수천 개씩 연결되어 있고 수백 개에서 수천 개씩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큰 스케일의 결정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이 제올라이트를 촉매로 활용할 때 분자들이 이 안으로 빠르게 확산되어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다시 빠르게 배출되어야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해왔고요. 특히나 마이크로포어의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마이크로포어보다 분자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이 결정 안으로 확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촉매로서의 그 활용 범위가 굉장히 제약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연이나 인공적인 구조물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나뭇잎에서 이렇게 큰 물건과 작은 물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든지 또는 이제 도시 교통 시스템에서 큰 도로가 작은 도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하이라키컬한 스트럭처, 소위 말하는 위계적인 구조를 제올라이트에도 도입을 시키면 즉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포어만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큰 결정이 아니라 결정을 작게 쪼개가지고 이 사이사이에 이러한 2에서 50나노미터까지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스케일의 메조포어를 도입시킨 궁극적으로는 마이크로포어와 메조포어가 동시에 공존하는 이런 하이라키컬리 나노포러스한 제올라이트를 만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확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극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몇 가지만 지금까지 그 많은 연구자들이 했던 몇 가지 이기장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기장출은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골격으로 되어 있는 제올라이트에 애시드나 또는 베이스로 처리를 해서 그 선택적으로 실리콘이나 또는 알루미늄을 녹여내서 이렇게 결정을 깎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후처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올라이트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큰 포어가 이렇게 제올라이트 코어 부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포어들을 형성시킬 수가 있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제올라이트들은 이제 촉매로서 활성이나 또는 효율, 수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개선이 되었다는 연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방법은 제올라이트의 메조포어나 또는 매크로포어 스케일에 굉장히 큰 구멍을 도입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메조포어나 매크로포어 스트럭처를 유도하는 구조 유도체를 별도로 첨가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포리머 비드나 또는 카본 나노튜브, 카본 나노 파티클 같은 솔리드 템플레이트, 단단한 템플레이트를 제올라이트 합성 용액에 같이 넣어주고 합성을 시도하게 되면 제올라이트 합성 젤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이 솔리드 템플레이트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결정 성장 후에 다 제거해버리면 보시는 것처럼 큰 구멍들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큰 구멍인데요. 이런 것들이 형성된 하이라키컬리 나노포러스한 제올라이트를 만들 수가 있다고도 보고되어 왔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저희 연구실에서 몇 년 전에 지금은 이제 카이스트 화공과에서 연구 중이신 최민기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연구 사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모늄 그룹이 연결되어 있고 끝에 하이드로포르 테일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끝에는
트라이 메톡시 실레인 그룹을 포함하는 오게노 실레인 서펙턴트를 제올라이트에 첨가해서, 합성 용액에 첨가해서 메조포를 유도하는 그러한 분자 유도체로서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이 합성 방법에서는 이 오게노 실레인 서펙턴트의 끝에 있는 실레인 헤드 그룹이 제올라이트 결정 성장 과정 속에서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젤들과 공유 결합을 통해서 실리카 소스의 일부로서 결정 성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들이 테일 그룹들이 자기네들끼리 마이셀라이즈 되면서 이러한 메조포러스 채널들을 형성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나노 크리스탈과 이 사이사이에 보이는 그런 큰 구멍들을 갖는 메조포러스 제올라이트를 만드는 사례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의 지금까지 해왔던, 저희 연구실에 해왔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결국에는 이러한 별도의 메조포어 구조 유도체를 첨가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포어와 메조포어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자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모늄 분자가 있고 이 끝에 서펙턴트 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제올라이트의 마이크로포어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분자를 저희가 유기 합성을 통해서 코발트 본딩을 이루면서 이렇게 연결한 이러한 다이퍼터널의 암모늄 타입의 서펙턴트를 디자인해가지고 이것을 제올라이트 합성에 테스트해본 결과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은 구조의 나노시트형 제올라이트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올라이트의 용액 속에 들어있는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음이온들이 이 헤드그룹에 있는 암모늄과 강한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을 통해서 어셈블이 되고 또 이 테일 그룹들은 자기네들끼리 셀프 어셈블이 되어서 이러한 나노시트 형태의 제올라이트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들어진 제올라이트 두께가 2나노미터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제올라이트의 성장이 이 암모늄 그룹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하이드로포빅 리전까지는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분석 결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합성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넓은 판을 갖는 제올라이트나 또는 좁은 판을 갖는 이런 제올라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 넓은 판을 갖는 것들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침상 배열되면서 오더드 라멜라 스트럭처인 멀티라멜라라고 하는 제올라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 좁은 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랜덤하게 스태킹되면서 유니라멜라라고 하는 디소드 스트럭처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멀티라멜라형 제올라이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나무 판상들이 이렇게 3디멘셔널하게 인터그로스가 일어나 있고 이걸 템으로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로포어가 흰 점이 마이크로포어인데요. 마이크로포어가 두 개가 되어 있는 두 개의 두께에 해당하는 2나노미터 두께의 판상들이 규칙적인 간격을 놓고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서펙턴트 레이어들이 여기에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펙턴트의 테일의 길이를 바꿈으로 인해서 이 간격도 균일하게 조절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서펙턴트 테일을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구조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여기에다가 실리카 기둥을 미리 세워가지고 서펙턴트를 제거하고 이 구조를 유지시키는 방법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니라멜라 스트럭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나노시트의 제올라이트 크리스탈들이 랜덤하게 스태킹되어 있고 이것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펙턴트를 제거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표면적이라든지 코어 볼륨이 굉장히 크게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보시는 것처럼 제올라이트 나노시트 하나 자체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이 촉매를 가지고 활용하는 응용성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 연구실에서도 그렇고 사실 제올라이트 학계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합성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나노시트 형태의 제올라이트는 아니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MCM4대원과 같은 즉 메조포어가 헥사고널 스트럭처로 벌집 구조로 연결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러한 상대적으로 나노시트에 비해서 스테이블한 스트럭처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고 더군다나 그와 동시에 MCM4대원은 MCM4대원 골격 자체가 비결정질로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이제는 비결정질 구조를 마이크로포러스한 제올라이트 골격으로 갖는 물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사실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앞에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앞에 있었던 서펙턴트를 이용한 합성을 좀 더 다양하게 조절해서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서펙턴트를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모늄 그룹 3개가 있고 이 끝에 테일 그룹들이 시메트릭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서펙턴트를 합성을 하고 이것을 제올라이트 합성에 테스트해보면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마이크로포어와 메조포어가 동시에 이렇게 규칙성을 갖는 제올라이트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결과에서 전자연동형 사진에서 보시면 결정의 전체적인 모폴로지는 이렇게 바늘 모양의 보시면 뾰족뾰족한 바늘 모양의 크리스탈로 얻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것을 템으로 관찰을 해보면 일단 이 단면을 쪼개서 보면은 잘 보이시겠지만 여기 메조포어가
헥사곤 스트럭처로 배열되어 있고, 이 메조포 월에 작은 하얀색 구멍들이 존재하는 걸 통해서 마이크로포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바늘 모양의 크리스탈의 다 옆면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라인한 레티스 프린지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이 MC형 버전과는 다르게 골격 자체가 제올라이트 골격과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정 자체가 되게 작고, 그 다음에 이 두께도 얇거니와 도메인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 하이앵글 XRD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필이 몇 개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저희가 이 프레임워크의 마이크로프로스 프레임워크의 제올라이트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그 서펙턴트를 이용한 제올라이트 합성을 좀 더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헤드그룹의 구조를 좀 더 다양화시켰는데요. 앞에서 설명해드렸듯이 헤드그룹은 제올라이트의 마이크로포어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그룹의 모양이나 크기를 바꾸면 얻어지는 제올라이트 크리스탈의 골격 구조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페닐 그룹을 이렇게 도입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나 이 페닐 그룹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핵실렌 그룹에 비해서 좀 더 멀티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제올라이트 크리스탈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제올라이트에 비해서 마이크로포어의 크기가 큰 베타나 MTW와 같은 12 멤버들이 제올라이트가 얻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암모늄 그룹의 영역에서면 제올라이트 결정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했었기 때문에 암모늄 그룹의 개수와 또 이 페닐 그룹의 개수를 점점 순차적으로 증가시켜보면서 제올라이트를 합성을 해보면 결정의 두께가 균일하게 평균적으로 2.9에서 3.9, 5.1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가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샘플 하나만 이렇게 전자비용을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암모늄 그룹 4개와 페닐 그룹 하나가 있는 서펙턴트를 이용해서 만든 것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모폴로지는 나노 스펀지 타입의 그러한 메조포 스트럭처로 이루어져 있고, 메조포의 크기는 굉장히 균일하게 얻어져 있는데 반해서 메조포의 규칙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 결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은색 이런 골격들의 두께가 저희가 재본 결과 대략 2.9에서 3나노 근처 정도 되고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 골격 전부가 전체 다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포어로 연결되어 있는 결정성, 제올라이트 골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보여줬던 서펙턴트를 이용한 합성 방법을 좀 더 활용하면 포어의 사이즈도, 메조포어의 사이즈도 굉장히 넓게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TMB라고 하는 트라이메틸 벤진이라고 하는 오게닉 솔벤트를 제올라이트 합성 용액에 넣어주면 물속에서 이것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서펙턴트 하이드로포 테일들이 이렇게 어셈블리 되어서 만들어진 마이셀의 코어 부분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셀을 점점 부풀리게 되는데요. 실험 결과 TMB를 넣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메조포어의 사이즈가 3.7에서부터 20나노 정도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연구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촉매 응용성에 대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촉매 수명에 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메탄올에서 하이드로카본으로 전환하는 촉매 공정에서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나노시티 형태의 제올라이트와 그리고 컨벤셔널 MFI 제올라이트, 이 제올라이트는 일반적으로 지올리스트에서 판매되는 상용 제올라이트 촉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본 결과 컨벤셔널 제올라이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녹색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략 일주일 만에 촉매 활성이 컨버전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나노시티형 제올라이트는 한 달을 가도 대략 50% 정도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촉매 수명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지만,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촉매의 비활성화를 일으키는 코크라고 하는 것들의 디파이션 되는 양과 디파이션 되는 위치를 분석을 해본 결과, 컨벤셔널 MFI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는 결정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메탄올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반응이 일어나다가 밖으로 배출되는 사이에 생성되는 코크 프리커서라고 하는 것들이 빠르게 배출되지 못하고 이렇게 마이크로포어 안에서 빠르게 증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이크로포어 안에 있는 액티브 사이트가 굉장히 빠르게 비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에 반대로 유니라멜라라고 하는 나노시티형 제올라이트는 두께가 2나노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코크 프리커서가 굉장히 빠르게 밖으로 배출되고 마이크로포어 안에 증착되는 코크의 양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결과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올라이트를 나노시티 형태로 굉장히 얇은 크리스탈로 만들 경우에 촉매 수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롭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촉매 수명뿐만 아니라 촉매 활성적인 측면에서 과연 큰 분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촉매 활성을 나타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앞에서 보여줬던 헥사고널 제올라이트나 또 나노 스펀지 타입의 베타 제올라이트를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이 두 제올라이트는
익스터널 서피스 에어리어도 굉장히 넓고 익스터널 서피스 에어리어의 서피스에 존재하는 애시드 사이트의 스트렝스도 굉장히 강한 것으로 분석 결과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촉매는 벌크 베타나 MCM4D1, 즉 벌크 베타는 마이크로 포어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서피스 에어리어가 굉장히 좁고 MCM4D1은 매주 포어를 갖고 있지만 애시드 스트렝스가 굉장히 약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둘과 함께 비교하는 결과 다양한 큰 분자들에 대한 벌키한 분자들에 대한 프리알커프트 알킬레이션과 아실레이션은 반응에서 높은 촉매 활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매주포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것, 그러니까 큰 분자들에 대한 촉매 활성이 굉장히 높게 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까지 발표했던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서머리를 하자면 서펙턴트의 지올라이트의 마이크로포어를 유조할 수 있는 유기 분자를 유기합성을 통해서 디자인을 하고 서펙턴트 스트럭처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메조포러스 스트럭처의 타입이나 나노스펀지나 나노스펀지 또는 핵성을 스트럭처로 바꿀 수 있거니와 이와 동시에 붙어있는 지올라이트 XDA, 그러니까 마이크로포어를 구조를 유도하는 그러한 분자의 스트럭처를 바꿈으로 인해서 MFI나 베타 또는 MTW와 같은 지올라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은 안 드렸지만 실험실에서 지금 알루미늄 포스페이트나 또는 실리코 알루미늄 포스페이트, 그러니까 알파나 사포 같은 프레머 컴포지션을 다양하게 만든 그런 물질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최근 결과를 얻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합성 원리를 이용해서 골격의 두께나, 지올라이트 골격의 두께나 또는 매주포의 크기를 굉장히 균일하고 넓게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촉매 반응에서 좀 더 프라미싱한 그런 카탈리스트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